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밤 어디 계셨어요? 아마 사법개혁특위 그 현장이 220호였습니다. 예, 지정된 예, 곳이. 예. 제가 220호실 앞에 복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막 들어눕고 그러셨어요? 들어오는 적도 있었죠. 어. 네. 그리고 월요일 날은요 어디 계셨어요? 그 표결할 때. 표결할 때는 또 저는 사법개혁특위 220호 앞에 예. 지키고 있었고요. 예. 이제 뒤늦게 장소 변경을 했죠. 예. 그래서 장소 변경에 따라서 그 변경된 장소. 제일 최전선에는 그래도 조금 다선 의원이라고 네. 좀 젊은 의원들이 앞에 서셨고 예. 또 뒤에 좀 이제 중진 의원들이 서서 예. 그 현장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몸으로 누워서까지 뭐 소위 7년 만에 동물국회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왜 동물국회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제 차차 얘기가 풀어나가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네. 이건 의회 구태타다. 의회 구태타. 네, 우리 당 대표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또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것을 극력 막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불법과 편법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을 네. 저희들이 몸과 항쟁으로서 막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이게 법에 다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진행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번에 편법과 반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게? 예를 들면 사보임을 하는데 네. 팩스로 이거를 사보임을 했어요. 근데 예. 그 사보임에서 할 때 2003년에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임시 회기 중에는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아주 법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그것도 한 번에 하루에 2명을 사보임을 시켰습니다. 예. 미래 무슨 당이죠? 바른미래당이죠. 예. 네, 거기에서. 근데 그것을 또 국회의장이 또 결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여한 2명의 의원은 그 자격이 없는 의원이 거기 들어가서 표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팩트 체크 차원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임시 회기 중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어요. 근데 그 거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는 표현은 없죠. 본인의 의사 그 표현은 쉽게 했지만 법 조문에는 그 조항은 없다마는 예.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또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는 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질병이나 본인의 그 부득이한 사정,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바꾼 의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을 그 원내대표라든지 어떤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임의로 바꾸는 것을 못하게 이건 좀 막은 것입니다. 논란이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그 조항 말고 정기국회 중에는 한 달 이내에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그걸 가지고 그 임시회기 중에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임시회기 중에 해당 상임위로 임명된 사람을 그 회기 내에서 갑자기 바꾸는 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입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소리가 있고 또 그보다도 먼저 그 법의 제1항이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의장의 결재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결국 그거는 각 당이 관행상 원내 전략적으로 사보임을 해왔다는 것을 법으로도 인정해 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내 사보임을 해준 거는 뭐냐면 양쪽의 당사자 본 의원이 2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바꾸려는 들어갈 사람, 나올 들어가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합의가 봐진 겁니다. 합의가 봐져서 그것을 신청할 때는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오신환 의원이 나는 내가 왜 바꿔줘야 되냐. 반대하는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억지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사보임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근데 아직 그 결정은 내리질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 다퉈질 문제니까 그건 이제 거기 좀 판단을 기다려 보도록 하고 그 앞에 이제 의회 쿠데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건 왜 그런 표현을 쓰실 겁니까? 이제 절차상의 문제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실질적 내용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공수처법을 목을 매는 거는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저희들이 이 공수처법은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한 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 또 여기에 또 그 야합을 한 것이 뭐냐면 정의당을 비롯한 몇 군소 정당이 그 의석수를 갖다가 늘리려는 그 당의 생존의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목숨을 매는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 이 양쪽이 맞아떨어진 거죠. 이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자체 그 실질적 내용이 저희들은 야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밀실 정치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밀실 정치의 괴물로 튀어나온 것이 연동 비례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동 비례제라는 건 지금 국민들이 그 계산법은 알 필요도 없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더하기도 한 번 해야 되고 또 뭐 빼기 같은 거는 5번을 해야 되고 곱하기 뭐 4번 뭐 5번 뭐 나누기까지 4번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을 선거법에 넣는 것 자체가 아무튼 그런데 국민들은 좀 아무렇게나 찍어라 우리가 알아서 계산할 테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정신은 이 사표 방지 차원에서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거고 작년 12월 말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서명한 5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적극 추진하기로 안 했죠. 적극 검토한다 그랬죠. 그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조항이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조항은 이렇게 변경할 때는 그 전원 합의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합의 안 된 거를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표 방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41% 얻었습니다. 나머지 59%는 다 사표가 됐습니다. 아니, 물론 그건 이제 다른 아니 문제고. 대통령제는 그렇게 임의로 아직도 안 됐는데. 그건 그럼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또 한 가지는 이 사표라고 하는 명분이고 그 뒤에 우리 정치의 숨은 뜻은 뭐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속당이 적어도 교섭단체 이상 한번 운이 좋으면 교섭단체 이상 아니더라도 의석수를 늘리는데 이 사람들은 생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의석 늘리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거꾸로 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국민들이 언제 비례대표 결국 연동 비례제나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비례의원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 비례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난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례의원들을 갖다가 늘리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지금 개혁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개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그 어떤 국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또 대통령제도 이렇게 사표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아주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이 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그 국민들도 이해 못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냔 말이에요. 더구나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때는 권력 구조랑 같이 논의를 하기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합의문에. 선거법이 개정이 완료된 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한다라고 합의문에 써 있죠.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동시에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당론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뭐 연동형 비례제 등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체로 좀 팽팽했었다. 뭐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연동형 비례제에서 팽팽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동안 논의를 하는데 이제 나머지 4당의 주장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논의에 참여도 안 하고 안도 내지 않다가 막판에 가서 오히려 국회 의석수를 30석 줄이는 270석으로 하되 전부 지역구로 하고 비례제를 완전히 없애는 안을 냈다. 이건 그야말로 깽판 놓자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요. 그걸 왜 깽판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아니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정우택 의원께서는 정말 비례대표 완전히 없애는 게 옳다고 보세요? 또 우리 헌법에 맞아요? 그거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예전에 1962년인가 63년에 이게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 또는 조금 더 전문가들이 그때 들어가는 좋은 제도로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각 당 대표부의 그 전용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유정에 있을 때 의석수 하듯이 당 지도부가
어떻게 그 임명하는지도 모르는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그런 전유물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개선해보자. 그러면 좋습니다. 정의당 같이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후보를 뽑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런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비례 제도를 개선해 나가서 국민들이 누가 보든지 좋은 제도로 다시 탄생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서는 완전히 없애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당론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 대화 타협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당론을 그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의석수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한테 지금 투표해도 아마 찬성할 겁니다. 의석수 줄이는 건 국민 찬성이 높습니다. 그건 뭐 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많이 봤고요. 근데 그나저나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우여곡절과 이 논란과 게다가 몸싸움까지 거친 끝에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일단 뭐 6월 달이면 끝난다면서요 또. 그럼 상당히 급속도로 이게 본회의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총선 치르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당이 합의한 그 선거제도 그대로 총선에 임하실랍니까?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만약 법 개정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선거 체제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그대로 가서 본회의에서 출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의에 참여 안 하시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법안이 통과될 거 아닙니까? 통과될지는 또 두고 봐야죠. 물론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의 정신으로 봐서는 사당 합치면 과반이 훨씬 넘으니까 될 거란 말이에요. 된다면 전혀 논의에 참여 안 한 그 선거제도의 선거에 임하실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든 지금 이 타협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장 지금 330일이지만 이제 최단 또 단축을 하면 한 180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80일은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한 6개월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안에 또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떠한 또 지금은 서로 굉장한 어떤 정쟁을 치렀기 때문에 대치 상태에 있지만 또 최대한의 그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장외투쟁이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도 지금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한은 아니다. 무기한으로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 정도로 참 잘못된 패스트 트랙을 올렸다. 어느 정도 인식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 기간은 어쨌든 냉각기 그리고 여야 간에는 대화는 없고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그런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패스트 트랙에 태운 것을 저희들은 이것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원천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이 원천 무효를 되돌려 놓든지 또 거기에다가 대국민 사과가 있으면 근데 되돌려 놓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할지는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 전국을 거치면서 각 정당별로 다 이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요걸 거치면서 뭐 당 해산시켜라라는 국민청원이 무려 158만이 지금 넘었습니다. 뭘 얻고 뭘 잃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당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아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모든 참사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인사 참사, 그다음에 원전 참사, 그다음에 뭐 저 부동산 참사 시리즈가 이행이 되다가 지금 국회 참사까지 왔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모든 행태 또 경제 파탄 이거 온 거 또 민생 도탄 온 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결집력을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우리 당을 지지해 주는 많은 분들이 결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얻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잃은 것은요? 만약 잃었다고 한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글쎄 우리 당이 잃었다고 보기보다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좀 청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청원. 오늘
최고 중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동료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4월 18일 날 그 소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북한의 인터넷 방송인가요? 하여튼 예. 거기서 발표를 하기를 자유한국당 해체 언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원이 이제 시작이 된 게 나흘 후인 4일 후인 4월 22일부터 이 청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말씀은 또 자칫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하실 수 있지만 아니 158만 명이 그러면 다 우리 민족끼리 지령받고 움직이는 북한 추종자란 얘기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민노총만 해도 80만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다 그렇다는 그러니까 언급을 한 그런 민주노총 그럼 북한 지시받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연관성을 어떤 확신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팩트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문제는 그 지금 조금 조작설 얘기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청와대가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해명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조사를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드루킹이 지금 나와서 소위 쉽게 얘기하면 바둑이가 풀려 나오니까 지금 다른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무한 그 생성을 하는 그러한 자격 작동이 또 이번에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특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재판 중이지만 의혹을 받고 있어요. 드루킹 그런 어떤 조작에 의해서 이 정권이 세워진 정권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아직 그 재판 중이지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조작설에서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청원 158만 이상 참여 못 믿는다. 한마디로. 다라고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뭐 100%못 믿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왜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이 정쟁의 장으로 변하게 청와대가 내버려 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정쟁의 대상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고 청와대가 언급을 해야죠. 이거를 마치 즐기고 있듯이 저 들어오는 것을 수시간으로 그 SNS에 올린다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쌍방 고소 고발들 해놓은 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시간에 홍영표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대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대화하려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 거 일단 취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대화하자 그러고 이거 얘기할 때는 들은 적도 안 했습니다. 그 사당이 합의된 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거를 또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으니까 이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병주고 약주는 이런 소위 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약올림을 받는 듯한 인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들끼리의 그 해결할 문제지만 저희 당으로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게 원천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알겠어요. 변화가 없는 한은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의 처벌 조항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가 전부 채집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더기 의원직 상실, 무더기 출마 자격 제한 이거 감수하실랍니까? 저는 무더기로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요거는 선진화법에서 제일 많은 거는 소위 둔기 사용, 손괴 이런 것이 굉장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손망치와 그거는 이제 7년 이하고요. 그냥 방해도 5년 이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희들이 그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놓은 것도 밟고 지나가라는 거지. 저희들이 문도 다 열어놨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할 때 그 회의하는 회의장 문을 저희들이 걸어 잠그고 이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판단은 또 사법부에서 할 거니까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불법 편법에 대해서 한 거 한 거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 사안을 듣고서 쫙 갈라진 가운데 특히 선거제도는 패스트트랙 절대 안 된다라고 한 분들, 그분들 만약 자유한국당으로 온다 그러면 다 받아들이실 건가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번에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을 태우긴 했지만 당으로서는
분열의 트랙을 탔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그 당의 내분이 워낙 지금 심각한 상태에 가기 때문에 예. 그 상태를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개별 뭐 거기서 그 저희 당을 선호하는 의원을 예. 갖다가 또 영입한다든지 아직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다. 계획은 전혀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입을 좀 별로 안 벌리고 있는데 조국 수석은 계속 SNS에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는 조국 그 수석의 자기의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그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통령 참모인데. 참모 아닙니까? 예. 참모고 비서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법부 활동에 대해서 비서진이 직접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것은 본인 그거는 심하게 말하면 뭐 대통령의 뜻을 제일 잘 알아서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예. 또 왕의 남자라고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러나니까 이제는 조국 수석이 그 자리까지도 꿰차서 저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인사 참사가 이렇게 나고 한 그 책임자가 네. 자기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입법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그 일개 수석이 언급한다는 건 넌센스 아닙니까?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도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나올 거라고 이미 소문은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나올 거로 봅니다. 네. 네.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차리시려고 했는데 네. 서울시가 그 장소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불허하고 박원순 시장은 SNS에 글을 올려서 만약 강행하면은 이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요새는 말 잘못해서 혀를 잘못 늘려서 가는 것들이 많죠. 국정농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걸 뭐 페북인가 어디에 올린 것 같아요. 자신의 페북에. 그 자기의 그 서울시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된다 하면 저희도 이해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은 뭐 국정농단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서울시장이 정쟁의 한가운데 있는 서울시장이 있다면 그건 서울시 시민으로서 저는 불행한 일이다. 그럼 천막 당사 강행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 지도부가 좀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또 대체 방안을 찾을 건지 네. 서울시가 안 해준다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뭐 소위 강제 철거 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방안을 아마 대체 방안을 생각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당장은 강경 대치, 장외투쟁 불가피하다. 그렇습니다. 언제 돌아오게 될지도 아직은 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